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킴스TV 왓더 뉴스입니다. 요즘 한간에는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이 진짜 대통령일 수도 있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나이 69세, 이미 시니어지만 남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78세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젊고 활동적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죠. 바이든 여사는 여느 퍼스트 레이디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임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은 악의적인 루머와 동유럽 이민자 특유의 액센트가 심한 영어 탓에 대중적인 노출을 극도로 꺼렸던 것에 대조가 돼서일 수도 있는데, 그동안 왕성하게 활동했던 미셸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도 훨씬 역할이 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왓더 뉴스, 오늘은 실세 중에 실세로 자리 잡은 영부인 질 바이든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왓더 뉴스 시작합니다. (1월 20일) 취임 첫날 영부인은 의사당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대국민 동영상 메시지를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연방교육부 장관 지명자와 회동을 가졌죠. 거기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사 노조 위원장과 면담을 했고, 전국 10,000여 명의 교사들과 온라인 미팅으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케일이 어마무시하고 다른 영부인들과 달리 심지어 거침없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 날인 22일에는 워싱턴 DC 휘트먼 워커 헬스 클리닉 보건소에 들러 암 환자를 위로했죠. 바이든 영부인의 당일 환자 방문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이기까지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암 환자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꼼꼼히 살피기 위한 방문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이든 여사는 이날 아침 백악관 주방에 엄청난 양의 쿠키를 구우라고 지시해뒀습니다. 보건소를 나오면서 때맞춰 쿠키가 도착했고, 곧바로 연방의사당 주변을 경비하고 있는 주 방위군을 찾아가 갓 구운 따뜻한 쿠키를 나눠줬습니다. 영부인은 상투적인 감사 인사 말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모두 지금 가정을 떠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나 또한 주 방위군 가족을 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했죠. 이 말은 그의 큰 아들 얘기입니다. 그의 큰아들 보 바이든은 델라웨어 주 방위군 소령 출신으로 이라크전 참전 용사이자 동성 무공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 뇌종양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보 바이든은 3살 때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보 바이든이 8살이던 해 질 여사는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과 재혼해 두 아들 보와 헌터 바이든을 친아들처럼 길렀어요. 미국은 보통 재혼 가정의 경우 호칭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와 헌터는 영부인에게 엄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별한 애정으로 기른 큰아들을 잃은 후 질 여사는 상실감이 너무 큰 나머지 신에 대한 믿음을 잃고 교회 가는 것도 거부했었습니다. 이런 애달픈 사연으로 영부인에게 주 방위군 가족이라는 말은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죠. 질 바이든은 자신이 영부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영부인 위치에 오른 것은 명예로운 일이며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비공식적인 대통령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확실히 눈에 띄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번 행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힐러리와 미셸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에 비난을 보낸 적이 있어서 두 영부인은 여론을 의식해 자신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영부인의 전략은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입니다. 역대 미국 영부인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한 인물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엘레나 루즈벨트 영부인이었습니다. 여성운동과 인도주의 운동 등으로 $20짜리 화폐의 도안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던 위인인데요. 당시 여기저기서 영부인에게 나대지 말라는 경고가 많았고, 미국 정서상 영부인 외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 때문에
강의와 신문 칼럼 기고를 하고 생긴 수익을 모두 자선 사업에 기부해야 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영부인에게는 그런 경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그가 교육학 박사이자 40년 이상의 교직 경력을 지닌 베테랑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인데요. 내가 지금껏 해온 내일 커뮤니티 칼리지 영장문 교수를 하겠다는데 나대지 말라는 비난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비난하는 사람을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영부인은 타고났다고밖에 볼 수 없는 성실한 직업인입니다. 세컨드 레이디 시절 미셸 오바마 영부인과 함께 해외 순방을 다닐 일이 많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항상 학생들 장문 시험지를 채점하는 그의 모습에 미셸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학생들은 질 바이든을 학점을 매우 짜게 주는 엄격한 교수이지만 이민자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무한한 애정으로 지도했던 흔치 않은 스승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간혹 해외 순방 때문에 20분 먼저 수업을 끝내야 했을 때는 학장의 허락을 미리 받았습니다. 당시 보안상의 이유로 질 바이든은 이곳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풀네임 대신 공식적으로 닥터 B로 불렸는데요. 지금 백악관에서는 프레지던트 B로 부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질 바이든은 어쩌면 정치 DNA를 타고났을까요? 그가 결혼 전 바이든 상원의원의 보좌관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뽑은 사람이 사실상 질 바이든이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종종 와이프에게 전해들은 이슈라며 서두를 꺼낸다고 해요. 대통령이 언젠가부터 부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 그 시기가 큰아들 보 바이든의 사망 이후였습니다. 보 바이든은 델라웨어주 검찰총장을 지내는 등 탁월한 정치인인 동시에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측근이었죠. 질 바이든은 사실상 선거 캠프의 수장이었는데요. 6년마다 치르는 상원의원 선거와 1988년,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을 치르면서 노회한 전략가가 됐던 것이죠. 지난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선 캠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리고 후보의 나이를 감안해 바이든의 동선을 델라웨어 자택에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발 역할을 바이든 영부인이 맡았죠. 바이든 대통령의 1호 정책 공약과 1호 행정명령인 이민개혁법안은 질 바이든의 로드맵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는 이민자와 보다 잘 소통하기 위해 1년 전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맞수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공약을 흡수하고 지지를 얻어낸 1등 공신이 바로 질 바이든입니다. 영부인은 경찰 과잉 진압으로 목이 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자녀에게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하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중국계 회사와 부당한 자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공격을 방어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이었습니다. 영부인은 대선 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내 남편이지 내 아들이 아니다. 비겁한 행동을 멈춰라 라고 당당히 맞섰죠. 트럼프 진영의 무차별적인 이 스캔들 공세는 질 여사의 말 한마디로 기세를 잃었습니다. 질 바이든은 영장문 교수답게 가장 세련된 언변을 자랑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성추행 스캔들이 제법 있었죠. 이슈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영부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영부인은 나는 이 문제가 공간 이슈였다고 생각한다. 그 여성분들은 좀 더 많은 공간을 원했을 것이라고 말한 후 대통령 대신 사과했죠. 또 다른 성추행 논란이 일었을 때는 남편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영부인은 바로 비선실세인 건데 비선실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질 여사 특유의 섬김의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알렉산드리아 캠퍼스, 바이든 영부인이 영어 수업을 하는 곳인데요.
영부인은 경호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니 양복 대신 청바지를 입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배려였죠. 그는 괜한 폼을 잡기 위해 세컨드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를 하면서 교수직을 병행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일 다 하면서 영부인 일 하겠다는데 무슨 참견이냐고 쐐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넘치는 패기가 어쩌면 영부인이 진짜 대통령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왓더 뉴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